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반기 T스쿨 선배 T에게 묻는다 오프라인 현장 진행을 맡은 덕수T 김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한 30분 정도 선배 T로서 여러분들께 시드스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 시드스쿨 경력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덕수T라는 이 T 이름을 사용을 했었고요. 작년 1학기, 그리고 이번 연도 1학기에 모두 덕양 중에서 멘토티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활동 모두 TF팀은 기획팀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TF팀 관련 활동 팁도 후반부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바로 들어가면 너무 좀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성향의 시드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마음에 선호하시는지 한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먼저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말 걸어주는 시드 대 활동이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어떤 점이 오늘 좋았는지 말해주는 시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드가 마음에 드실까요? 제가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4, 3, 2, 1. 자, 나는 항상 먼저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시드가 좋다. 손 들어주세요. 오, 좋습니다. 그럼 나는 활동이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말해주는 시드가 좋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또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덕양 중에 회원티 혹시 마이크 키고 혹시 어떤 걸 선택했고 왜 선택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활동이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오늘 어떤 점이 음. 좋았는지 말해주는 시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네네. 이유는 일단 이렇게 말해주는 게 되게 오늘의 뭔가 뿌듯함으로 간직하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시드 친구도 너무 감사하지만 뒤에 있는 이 말해주는 시드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원씨,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후자가 조금 더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다음은 이번에는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드 대 조금은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말로 나를 감동시키는 시드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생각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나는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시드가 좋다. 손 들어주세요. 오, 좋습니다. 그럼 나는 무뚝뚝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시드가 좋다. 손 들어주세요. 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사나티 혹시 마이크 키고 어떤 거 선택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드를 골랐는데, 네. 이제 되게 활발한 친구 자체가 이제 함께 해준다면 활동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이제 음, 같이 성장하는 것도 되게 빠르게 잘 할 것 같아서 저는 음.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오, 의견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나티. 사실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었어요. 제가 대문자이어서 이렇게 대화를 너무 많이 하면 기가 빨려서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만 나를 감동시켜주는 시드가 좀 마음에 든다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의견 넣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드스쿨은 먼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드, M, T 이런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생 멘티를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T 같은 경우에는 교육봉사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T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멘토티, 그리고 하나는 스태프티로 나뉘게 됩니다. 멘토티 같은 경우에는 시드와 결연이 돼서 이제 한 학기 동안 활동을 같이 이어나가는 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스태프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시드와 결연이 되지는 않지만 이제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고 M을 도와서 현장을 조금 더 이렇게 매끄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M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담당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또 뭔가 이건 시드스쿨 하면서 조금 누군가에게 알려야 될 것 같다 하는 소식이 있을 때는 현장 담당자인 M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드스쿨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루틴, 어떤 일과로 이게 활동이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딱 이제 시드스쿨에 미리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드들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시드들이 도착을 해 있는데 그때 가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시드스쿨 시작 전에 T와 시드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또 이제 시드스쿨이 시작할 시간이 됐다 하면은 체크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체크인 같은 경우에는 시드들이 핵심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집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워밍업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핵심 활동이 이어지는데요. 핵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핵심 활동, 메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체크아웃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어땠는지, 이런 건 좋았고, 뭐 이런 거 싫었고,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나누는 정리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 공지도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기가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가지도가 뭐냐면은 시드가 사는 곳 혹은 시드가 대중교통을 타는 정류장 아니면 역까지 이 T와 함께 동행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가지도까지 하면은 그날의 이제 시드스쿨 일과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아직 한 가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동행일기를 작성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동행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활동 이후에 작성하는 기록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의 컨디션 어땠는지, 뭐 시드한테서 새롭게 발견한 점, 아니면 시드스쿨 진행하면서 뭐 이런 고민들은 조금 내가 M과 공유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써주시면 되는데요. 동행일기는 M께서 진짜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는 자료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토요문화 행사 그리고 피드백 K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같은 토요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드들과 학교 밖으로 나가서 문화행사 체험을 하고 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피드백 회의 같은 경우에는 1주차, 5주차, 10주차에, 이제 여러분들의 활동 근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누는 시간, 학교 선생님도 참여하셔서 같이 그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요문화행사와 피드백 회의는 제가 이따가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스쿨 멘토링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팀별 활동 혹은 조별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팀별 활동은 T와 시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같이 이제 메인 활동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내 시드를 집중해서 관찰하고 집중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 1대1로 진행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뭔가 친밀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 조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2대2, 그러니까 T시드, T시드 두 팀이 하나의 조로 이제 합쳐져서 활동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의견이나 사례 공유 같은 것을 할 때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진행하는 것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가 두 명이기 때문에 두 시드 모두 공평하게 발언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잘 유도하시고 또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보통 시드스쿨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드가 조금 뭔가 말을 좀 덜 하는 것 같다. 계속 듣고만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시드가 잠을 좀 덜 잤다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을 때 혹시 누구누구 시드는 오늘 몇 시에 잤어요? 언제 잤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몇 시에 잤다 하면은 우리가 이겼어요. 뭐지? 우리 시드한테 몇 시에 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좀 발언권을 분배하는 그런 것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엔데일 멘토링 혹은 또 우리 그룹 멘토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T시드 이렇게 1대1로 결연이 돼서 활동하는 것보다 조금 신경 쓸 게 많은데요. 그래서 기존의 시드의 이제 지지자, 서포터의 역할 이외에 시드들 사이에서 중재자 및 진행자의 역할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드들 간의 의견 차이 혹은 분쟁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중재하고 또 활동을 진행시키는 역할에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시드스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좀 와다다다다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T스쿨에서 배웠던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하루 종일 시드스쿨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걸 잊어버리면 활동에 지장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교단에서는 이제 활동 매뉴얼이란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활동 매뉴얼이 뭐냐면은, 잠시만요. 어, 네, 시드스쿨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이 이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드스쿨의 정수가 담긴 파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매뉴얼에는 활동 주차별로 이렇게 어, 활동 주차별로 정리가 다다다다닥 잘 돼 있기 때문에 시드스쿨 오기 전날에 꼭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두 번 정도 활동을 하면서, 매뉴얼을 읽지 못하고 온 적이 저는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럴 때마다 확실히 읽고 온 날과 읽지 않고 온 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읽고 온 날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동이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유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엄청 부드럽게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매뉴얼을 읽지 않고 온 날에는 사실 굉장히 머릿속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무방비 상태로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금은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났을 때 쉬는 시간이나 좀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구석에 가서 혼자서 매뉴얼 읽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던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스쿨 때 배운 내용들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시드들에게 알찬 활동을 선물해주고 싶으시다면 매뉴얼은 꼭꼭 읽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오프라인 현장만의 매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오프라인 현장만의 매력을 4개 정도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시드와의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시드의 어깨가 이렇게 좀 축 처져 있거나, 혹은 좀 축 처져 좀 속상해 보인다든지, 오늘, 뭐 다리를 좀 심하게 떤다든지 하는 그런 시드들의 상태를 바로바로 캐치해서 대응하고, 또 반응하고 질문하는 일은 오프라인에서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드들의 비언어적 소통을 캐치하고 또 비언어적인 반응을 제가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또 오프라인 현장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시드가 발표를 할 때, 조용하게 경청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 시드가 발표를 마쳤을 때 크게 박수 쳐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 시드의 자존감 엄청 엄청 올라가고 뭔가 되게 뿌듯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는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시드들에게 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학기에는 플렉스 마이 라이프라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활동이 뭐냐면 정말 작은 그런 자랑거리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엄청 크게 과도할 정도로 박수도 쳐주고 소리도 질러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이걸 자랑해도 될까 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 반응을 들은 시드들은 엄청 기분 좋아하고 엄청 막 미소를 띠면서 웃으면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위기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오프라인 현장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쉬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잡담입니다. 사실 시드 스쿨에는 쉬는 시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쉬는 시간에 다른 시드들, 내 시드 이외에 다른 시드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수업 관련 이외에, 시드 스쿨 활동 이외에 다른 주제로 이제 내 시드와 잡담을 하면서 더 친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매력은 동료 티들과의 소통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나가면 동료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동기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시드스쿨 진행하시다 보면 동료 티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장에서 동료 티들과 소통하고 친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시드스쿨 관련 고민들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실제로 뭐 시드가 이제 어떤 진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관련 진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티가 있다면 서로 이렇게 시드와 티를 이렇게 바로바로 매칭시켜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프라인 현장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런 매력을 잘 활용하시면서 활동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드스쿨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고민은 사실, 이 시드랑 어떻게 친해지지? 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
활동하는 동안 항상 그랬고요. 2년 동안 활동하면서 항상 그랬고, 제 주변 티들도 항상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친해지는 방법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을 미리 생각해 오는 겁니다. 시드스쿨 하기 전에,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겠다. 오늘은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질문을 가져오는 건데요. 이때 여러분 동행 얘기 보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 전주에 썼던 동행 얘기를 보면서, 시드가 이번 주에 이거 한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진짜 물어봐 주면은, 우리 T가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네? 하면서 시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행일도 한번 쓱 보시면서 질문 미리 생각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T의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서로 간에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드들도 T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희가 시드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T만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도 T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T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려주는 것도 여러분들 시드와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시드의 취향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시드가 좋아하는 게임 혹은 시드가 좋아하는 음악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고 후기 알려주는 것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시드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봤다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시간의 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번 연도에 활동을 하면서, 한 3주차 정도까지, 이렇게, 시드랑 이게 계속 대화를 하는데 자꾸 대화가 끊기고, 이렇게 뭐가 자꾸 이렇게 어색한 침묵이 자꾸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시드는 ENFP였어요. 그래서, ENFP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동행에게 막 썼단 말이에요. 동행에게 써서, 이제 M이랑 상담을 해서, M께서, 그러면 만약에 뭐 어색한 침묵이 생기면, 저를 바라봐 주시면은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하고, 4주차 현장에 M을 믿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3주차까지 정말 대화가 진짜 자꾸 잘 틱틱틱 끊기다가 4주차부터 정말 마법같이 대화가 너무너무 잘 되고 엄청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M이 그렇게 뭐 해준다는 거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친해져서 그 이후에서부터는 정말 즐겁게 활동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시드스쿨은 10주차 동안 10주 동안 이제 시드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초반에 너무 빠르게 친해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자책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결국엔 친해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시간을 믿고 여러분들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의 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추천 질문 리스트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식은 뭐가 나왔는지, 오늘의 기분, 컨디션 점수는 몇 점인지,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는 뭔지, 그리고 또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준비해서 가면은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추천 질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질문은 모두 매주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 오늘 급식 매주 새로운 거 나오죠? 또 기분 점수 매일매일 다를 수도 있죠.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 저번 주랑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한번 캐치하셨다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외에 여러분들이 시드랑 친해지는 거 외에 고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피드백 K와 동행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피드백 K 를 통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제가 작년에 맡았던 우리 시드 같은 경우에는 좋고 싫음이 너무나도 확실한 시드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집중을 정말 잘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거에는 집중을 거의 하지 못하는 시드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관계 맺는 게 조금은 어려운 시드였어가지고 제가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주차에는 뭐 그렇게 지나가고 1주차, 5주차, 10주차 이렇게 피드백 회의를 하는데 특히 5주차 피드백 회의에서 이제 시드가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티스쿨에서 나 전달법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좋다고 배워서 이렇게 서로 안에서 자꾸 충돌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편안하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 회의 이제 학교가 끝나고 기가 지도를 이제 짧게 하고 이제 1시간 정도 피드백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실 건데요. 이때 그냥 여러분들 뭐 시간이나 분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고민이나 말씀 있으면 다 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시기도 하니까요. 피드백 회의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행일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세하게 뭐 고민이라든지 뭐 우리 시드가 뭘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잘 써주시면은 M이 그걸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학교 선생님 더 이렇게 더 상급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대교단 혹은 학교에서도 도움을 이제 시드한테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동행일기도 자세하게 작성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TF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F팀은 총 세 가지 팀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기획팀, 하나는 창상팀, 창의상상팀, 그리고 홍보영상팀이 있는데요.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그러니까 T와 시드가 결혼이 되는 결혼식을 기획을 하게 되고요. 또 토요문화 행사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벤트, 행사, 뭐 마이스 산업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기획팀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창의상상팀 같은 경우에는 3주차, 7주차에 창의상상 타임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시드스쿨 활동 이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짠 수업을 시드들과 함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상 타임을 시드들이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항상 이번 학기 제일 재밌었던 거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창상 타임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창의 상상 타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 영상팀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 뉴스 제작을 한다든지 뭐 졸업식에 쓰일 영상 같은 것들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각 현장별로 SNS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결혼식 때 사진인데요. 중간에 보시는 게 이제 PPT, 결혼식 PPT 파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어, 결혼식 때 사용되는 정보지 샘플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기획팀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해봤는데요. 사실 솔직히 좀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든 만큼 사실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조금 시즈스쿨 이외의 그런 것들을 조금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까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여기 쏟지 마시고 적절하게 에너지나 노력들을 분배하셔가지고 이거 이외에도 또 이제 결혼식 이후에는 이제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레크리에이션도 잘 에너지를 공평하게 잘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토요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뭐 지금도 사진 찍은 사진 미션 같은 것들 정해가지고 여러분들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또 창의상상 타임은 보통 체육 활동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시드들이 체육 활동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뭔가 좀 시드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홍영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드스쿨 페이지도 운영하고 카드뉴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다닥 달려왔는데요. 일단 마무리 멘트를 하고 Q&A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항상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이 한 가지만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활동을 하든 한 가지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시드스쿨을 진행을 하시면서도 이번 시드스쿨 활동에서는 어떤 걸 얻어갔으면 좋겠는지, 어떤 한 가지를 얻어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정해보시고 그 시드스쿨이 끝났을 때 그 한 가지를 얻었는지 아니면 뭐 얻지 못했지만 다른 걸 얻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발표에서 한 가지만 딱 남기자면 저는 매뉴얼을 잘 읽자라는 그 타이틀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발표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덕수티였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